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의사록 내용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그리고 7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79%가량 크게 늘었고요. 게임 분야 매출도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분기에는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향 판매가 좀 급감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7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는 2,500선을 회복을 해냈지만 오늘 다시 밑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1,3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75%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그래도 810선 간당간당하게 매달린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1,0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셀트리온과 은행주를 팔고 로봇과 2차 전지를 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연기금이 장기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로봇주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가 매수를 활용하면서 물량 매집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또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 잠깐 나가도 잠깐 했었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거지 좋게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랬죠. 어제 엔비디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왔지만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은 별로 없고 일단 박스권장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로봇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10%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제 고가가 이전에 상장한 이후에서 고가가 67,600원인데 이거 돌파하게 생겼죠? 이거 돌파가 되면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긴 좋아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미가 별로 없다고. 좋긴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재미가 없을 뿐이지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도. 항상 잘 움직이는 쪽을 보게 되면 로봇주들하고 인공지능이 좀 더 잘 움직입니다. 일단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 로봇주들 그래서 일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모아 데이터 이거는 의료 AI 관련주 오늘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뭐 가온 칩스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최근에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거는 로봇주는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차 섹터고 그다음에 뭐 어제 얘기했었던 뭐 뉴로메카 이따가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자 미국 시장 많이 안 빠졌어요. 어제 뭐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그러는데 차트가 뭐
빠지겠다고 음봉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뒀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그러는데 차익 실현 매물도 뭐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고가라고 생각을 하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밑으로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아직 몰라요. 이게 돌파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이건 좋으면 돌파가 되지만 안 좋아도 눌렸다가 움직이는 정도의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눌릴 수 있죠. 많이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 갇혀서 테마주 장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서부터 움직인 거 보면은 뭐 현재까지 물론 지금 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1,100개가 빠집니다.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그걸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테마주는 계속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주들은 계속 있고 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폭락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침에서는 이제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주 계속 여전히 뭐 부방이라든지 극동유화라든지 계속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고 극동유화라든지 테마주들은 이거 또 움직이잖아요. 이거 봐요. 그렇죠? 안 빠지고. 이게 들어줬는데도. 그래서 이슈가 있는 테마 있는 이쪽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선하고 해운주 움직이고요. 조선 해운주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주. 로봇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만만한 것들을 건들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크게 깨지질 않습니다. 종목들도 시장도 뭐 이렇게 급락 안 나오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정말 손톱만큼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떨어질 일도 없고 미국 시장은 살살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살살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내년,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뭐 2,800번 달하라 그랬죠. 걔네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좋은 얘기를 잘 하는 애들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본다고 하니까 일단은 반도체하고 IT 섹터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이쪽은 일단 중심으로 보시고 테마주들도 이제 중소형주들도 순환하는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 폭락 계속 어제도 없다 그랬죠. 오늘도 지수 폭락은 안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 한 4% 빠지는 거 당장은 이제 보기는 어렵다. 미국 시장부터 한 4% 빼야 우리나라도 뭐 4% 빠지지. 원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 2% 빠지고 우리나라 두 배 더 빠지고 4% 빠지고 미국 시장 4% 빠지고 우리나라는 8%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당분간은 안 나올 겁니다. 계속 박스권장, 재밌는 장세는 계속 되니까 잠시 뒤에 뭐 공개 방송도 있죠. 오늘 수요일이고 공개 방송도 할 거고 오늘의 표적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박스권 장세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낙폭 과대주 그리고 패턴주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에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가시고요. 아울러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도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유로메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유로메카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3%가량 상승하면서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메카는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33,95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로봇주 어제 이어서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으면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거의 안 빠졌어요. 어제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도 보여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과거 같았으면 미국 시장 1%, 2%는 빠졌을 겁니다. 최소한. 많이 빠졌으면 4% 빠질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나도 안 빠졌다는 얘기는 빠질 생각이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살살살 밀릴 수도 있죠. 그럼 밀리면 어때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고점이 돼갖고 꼭대기가 돼가지고 연말장에서 계속 떨어지고 내년 초장에 계속 떨어지고 이런 장보다는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고점 돌파가 되고 그러니까 당장 돌파할지 한번 눌렀다가 돌파할지 뭐 그거는 뭐 세력들의 외국인들의 마음이지만 미국 시장 마음이지만 저는 어쨌든 돌파가 될 거라 봅니다. 연고점 돌파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로봇주들은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뭐 신고점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뉴로메카 어제 이어서 가지고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는 이중바닥형이고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유로메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리고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로봇주들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더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13일 퍼스텍 3,300원에 접근해 봤고요. 2%대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1월 14일에 모아 데이터는 2,57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8%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11월 15일 퍼스텍 다시 한번 3,32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2%대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1월 16일과 17일은 가온칩스 39,5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극동유화 4,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어제장에서는 11월 21일 유로메카 33,9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0.5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12.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유로메카고요. 전일장 표적 종목 동일하게 유로메카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로메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3,950원에 드렸죠. 어제 좀 밀렸었어요. 밀렸어도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밀렸어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섹터는 틀리지만 흥하해운도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그다음에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 목요일 날 뽑아서 저녁이 아니죠. 그 목요일 날 항상 녹화 방송으로 나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데 불기둥 AI 레이더 방송이라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패턴들이 뭐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한 번씩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운주가 될지, 로봇주가 될지, 시스템 반도체가 될지, 뭐가 될지 그게 어쨌든 이슈가 붙으면 저렇게 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졌죠. 거래는 실려 있고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완벽한 바닥이고 여기를 깨려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려면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악재 나와도 찔끔밖에 안 빠지고 찔끔 빠져도 또 고가 돌파하고 연내 고점 돌파하고 혹은 역사적인 고점 돌파할지도 몰라요. 내년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또 정책주들 또 그렇죠. 뭐 뉴딜 관련주들 해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서 미국 시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락하면서 나락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연말에 2,800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면 뉴로메카도 이 저점을 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봤기 때문에 어제 그냥 사라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따가 또 가격 전략 또 드릴 테니까 못 산 사람들은 또 공략해봐도 좋겠고요. 어쨌든 갖고 있으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 중 종목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반도체. 반도체 사실 뭐 반도체가 애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잠깐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무너진다, 잘 안 빠진다. 어제 FOMC 뭐 실망 매물 해가지고 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 없었다고. 그래서 어제 반도체하고 뭐 인공지능이 빠졌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나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어제와 똑같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21.6% 수익이 났으면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는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내려오면 적극 매수가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래는 왔다 갔다 들어오고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노리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덕성 상한가하고 서남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거든요. 이쪽 다시 급등하는 거 보니까 또 테마주들이 또 난리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중심주로 움직이는 IT 섹터도 뭐 나쁘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주, 잡주라 그러죠. 드론 테마인데 최근에 드론 플러스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제이시언 시스템. 시장이 당분간 박스권에 일단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살살살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내일이면 이제 휴장입니다. 내일 휴장이고 모레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조기 마감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테마주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박스권에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돌파하기가 좋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그냥 보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도 26%나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고 가져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모아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었던 종목인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최근에 들었던 종목이고 모아 데이터. 이게 이제 바닥에서 들이다 보니까 얼마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좀 났어요. 8.2%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한 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3에서 5% 나면 절반 팔면 깔끔하죠.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마찬가지 저점이 깨질 일은 없고 앞에 거래는 실려 있고 의료 AI 관련주, 그래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니까 다시 밀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안 밀려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만한 패턴들. 이렇게 있다가 튄 게 지금 흥하해온. 어제는 이제 그렇게 튄 게 뭐 교육주도 이런 모양에서 튀었을 거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주들도 이런 모양에서 튀었죠.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저런 모습에 튀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서 쭉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나 외바닥으로 튀는 애들이 찾아보면 한 200~300개가 있습니다. 섹터도 다양해요. 뭐 조선기자재, 조선주, 해운주, 뭐 방산주, 원전테마, 뭐 제약주, 뭐 등등등등 모든 섹터에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항상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은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뉴로메카로 가겠습니다. 뉴로메카. 자, 어제 33,950원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뭐 쫓아갈 필요는 없죠. 뭐 지금 뭐 지수가 뭐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보틱스만 폭등하는 것뿐인데 어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또 만만하게 공략을 해보세요. 지금 로보틱스가 이게 200원, 600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400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가 문제죠. 이제 돌파했다고 이제 똑똑똑 떨어지면
로봇주들이 흔들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안 사요. 그러면 이 로봇주들 가지고 있는 애들도 그러니까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크니까. 이거를 개인들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이래도 안 따라와? 이래도 안 따라와? 진짜 안 따라와? 나 10만 원 간다? 이러다 안 따라와? 나 20만 원 간다? 그럼 올릴 때마다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이라에 대한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좋다. 50년 뒤 더 좋다. 수출, 뭐 매출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 그래서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거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떠 있으면 안 사요.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으면 가져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 깨지면 다 갖다 버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단타를 치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6만 원 깨지고 나서 손절 대응도 안 하고 수익 났으면 수익도 났는데도 안 팔고 3만 원까지 가져가서 반토막 나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지. 수익 난 사람들한테는 6만 원 안 깨지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뭐 세게 보면은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깊게 보면은 뭐 5만 원. 근데 그것도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죠. 이게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뉴로메카가 됐든 뭐 이거 말고도 로봇주들 많잖아요. 이름도 이미 뭐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뭐 인공지능 뭐 알체라 뭐 솔투룩스 뭐 셀바스 AI, T로보틱스, 브리지텍 뭐 등등 인공지능 뭐 마음 AI 뭐 등등등등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짬뽕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애들을 저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이건 기준으로 보세요. 로보틱스가 여기서 무너지는지 계속 올라가는지. 그래서 오늘 폐옥 종목은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뉴로메카고요. 매수가는 33,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가시고요. 또 아울러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전략 좀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큐렉소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0.61%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14,8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매 한두 대 정도만 판매를 했다가 현대중공업 의료사업 부문을 좀 인수를 하면서 수술용 로봇 회사로 두각을 받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큐렉소의 척추 수술 로봇은 FDA 승인을 받은 바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과 관련해서 협력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의료 AI 보기 전에 자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닫혀 있어서 눌러도 안 들어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연회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강연회도 마찬가지 들어오시려면 노란톡방에 있으면은 그 노란톡방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 주소로 토요일 날 1시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그러니까 강연회가 끝나면 녹화 방송이 없습니다. 실시간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강연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늘 하는 공개 방송이니까 시장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
빠지라고 해봐요. 빠지나 안 빠집니다. 막 급락할 것 같아도 급락 안 해요. 계속 테마 장세 계속 만들어지고 제일 만만한 게 IT 섹터들. IT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근데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모두 다 움직이지는 않죠. 오늘도 뭐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만만한 것들만 공략해봐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의료 AI인 큐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렉스 차트. 자 일단 이중바닥형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래량은 없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고점에서 쭉 빠졌고 이렇게 매수 가격이 22,200원이니까 좀 높죠. 그러니까 참 공략하기가 꼭대기에 있는 거 공략했으니까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이게 수익 내기가. 바닥에서 공략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10,000원대도 7,500원대도 6,000원대도 8,000원대도 공략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15,000원대도 안 하다가 22,000원대도 안 하다가 결국 22,000원에 꼭대기에서 근데 남들은 바닥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바닥일 때선 물론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안 사요. 근데 이게 얘처럼 큐렉소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거기 엮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왜 엮이냐고 보면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고점에서. 여태까지 셀트리온도 그랬을 거고 카카오도 그랬을 거고 네이버도 그랬을 거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산 사람들 보면은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뉴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휘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력들이 뉴스를 많이 내보내서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맨날 그 셀트리온 고점에서 떨어지게 되면 고점에 물려갖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만 해가지고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물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거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어당겨 올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렉소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너무 아쉬운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의료 AI 저는 좋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17,500원 정도는 무난하게 그래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2,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1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는 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화학. 네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54,418원이요. 58,400. 54,000. 54,000 네네. 원이에요? 네, 418원. 네, 그래 54,648원. 좀 복잡하지만 그래요. 네. 자꾸 한 54,000원이라 보고 얘기를 해드리면 네. 비중은 10%? 한 20% 되는 20%? 네. 지금 일단 손실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34% 정도 지금 빠져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코스모화.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빠져서 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얘나 인성정보나 뭐 흥구석유가 아니고 흥하해운이나 이런 패턴들이 다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이중바닥형 그려놓고 이렇게 튀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부터 안 좋은 얘기는 많이 했었으니까 그건 생략할 게 어차피 여기서 이 위치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 반등을 네. 줘야 되는데 이전처럼의 강세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은 이제 이전에 있던 강세를 이제 다들 이제 포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이 2차 전지가 움직이면은 막 그냥 뭐 하루에도 뭐 8% 가는 거는 너무 쉽게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막 15% 가고 막 20% 가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잘 안 움직입니다. 공매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전처럼 움직였으면은 뭐 일주일이면 50% 올라가고 그랬었던 얘뿐만 아니라 LNF도 에코프로도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거에 조금 버겁고요. 그렇게 막 한 방에 막 10% 20% 올라가는 건 좀 버거워 보이고 그래도 조금씩 5%씩이라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뭐 5만 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버티시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뉴스는 죄다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뭐 중국에서 뭐 배터리 하도 막 포화돼가지고 막 배터리 막 경쟁력이 떨어지니 뭐 가격이 떨어지니 중국산들이 너무 싼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악재들은 많이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바닥에서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다시 좋은 얘기 나와서 올라갈 때가 되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이 정도 됐으면 반등을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반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이 공매도가 참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을 차라리 IT를 볼 거면 글로벌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2차 전지는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버텼다가 한 5만 원만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올라가서 5만 원만 올라와도 거기서 한번 종목 교체를 노리시거나 다시 상담받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모화학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보시죠. 0.92%, 1%에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75,200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2일에 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1만 3,165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은 제가 한 몇 달 전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담으로 들어올 때. 그냥 바닥이고 이미 벌써 빠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자, 일단 셀트리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면 몇 년 됐어요. 지금 이제 3년째입니다. 고점 대비 3년 정도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여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였죠? 또 하나? 셀트리온 제약. 이쪽 애들을 작년에 그 배당 관련주 쪽으로 한번 추천해가지고 먹고 판 적이 있죠. 다들 지금 이제 다시 또 모양 잡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렸습니다.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누가 갖다 다 같이 팔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자꾸 올라왔다 떨었다 올라왔다 떨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떨어질까 봐. 다 던졌었습니다. 다 지금 던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3년 만에 포기하고 백기 들고 던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은 언제부터 던졌냐면 개인 투자자 작년부터 던졌어요. 여기서부터 던져서 지금 백기 든 지가 이제 1년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던지기. 그러니까 작년 2022년 5월 13일서부터 셀트리온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백기 들고 포기.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지금 질문 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마찬가지. 지금 얘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얘는 여기서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비중이 많이 준 거는 또 최근에 제일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건 너무 넘어가겠죠. 11만 3천 원. 요 분은 이제 100개 안 들고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11만 3천 원. 근데 비싸니까 힘들겠죠, 당연히. 그냥 길게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저점이 깨져서 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올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새로 움직일 텐데 매수가 올 때까지 그냥 길게 보세요. 여태까지 2년, 3년 기다렸잖아요. 그럼 2년, 3년 더 기다리면 그 가격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정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11월 25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 올해 마지막으로 일정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34,6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는 33,95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59% 여전히 2,500선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4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오늘은 하락해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로 급등한 이후 어제장 11거래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좀 파랗게 질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중국향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6%, SK하이닉스는 1.29% 밀리면서 13만 원 선에서 현재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선방해줬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75,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률 보이면서 여전히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4%, 에코프로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70만 원 선에서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10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6분 지났고요. 양시장 일단 오늘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파란불 켜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자, 아까 로봇주들 얘기했던 것들이 움직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중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두산 로보틱스. 자, 일단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란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좋은 얘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꼭대기라고 할 수는 없죠. 모르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초보자분들은 손절할 생각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다가 3만 원 내려오면 어떡해요. 반대로 10만 원, 20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전에 바닥에는 뉴로마켓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뉴로마켓 바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장중에 아까 3% 이렇게 올라가던데 아직 올라간 폭이 그렇게 막 커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관련주 SBB 테크 이것도 지금 이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외에서는 아직 그렇게 뭐 5% 이상 급등하는 거는 잘 없어요. 지금 로봇주들이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은데 지금 반도체주들은 오늘 힘을 낼 수가 없죠.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살짝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반도체주들은 오늘 근데 빠져도 0.5% 정도 수준입니다. 0.5%, 0.8%, 그러니까 1% 이상 크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은 아닌데 역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로봇주들은 같은 IT인데도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로봇주들 인공지능 이쪽이 확실히 더 재밌다는 거는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 지수는 뭐 아까랑 비슷할 겁니다. 아니 뭐 미국이 많이도 안 빠졌는데 뭐 우리나라 혼자 오늘 뭐 3% 이상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돼야 되는데, 초전도체가 아까서부터 뭐 상한가 덕성우가 상한가를 가 있고 신성델카, 선암 이렇게 급등해 있는데, 그쪽은 움직여도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량하게 움직이는 쪽이고, 초전도체가 뭐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는 없네요. 어쨌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거의 여부를 떠나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서남,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고, 그러니까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의 그 손실률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으로 그 사람들을 복구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다 빼줄 수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사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과연 개인들을 수익을 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주는 척하고 뭐 박스권이죠, 뭐.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수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욕심을 내려면 6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안전하게 그냥 로봇주, 반도체. 오늘 반도체 약하지만 반도체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출주고 전 세계에 반도체가 점점 확산되고 좋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안전한 쪽은 여전히 반도체가 될 거고, 지금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 거 따라붙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확실한 게 없이 막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일단 강연회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좋아요. 뭐 급락도 없고, 오늘 저쪽이 움직여서 그런데 저렇게 초전도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테마가 또 나올 겁니다. 어제는 교육주 움직였죠. 오늘 교육주 빠지죠. 3%씩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어제는 교육주, 그저께는 헬스케어,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급등 또 소강, 급등 소강. 이게 테마주의 숙명이죠.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테마가 순환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다음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지 미리미리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고요. 또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상담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 오늘장에서 좀 밀리고 있고요. 13,42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LED 패널 공급이 2달 정도 지연이 좀 되게 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줬고요. 약 29%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을 찾아보자면 이번 중국 관군제 때 아이폰 15 시리즈가 좀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사들도 조금 보이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은 2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매수가가 29,000원이면 대형주 치고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바닥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이때쯤에 있을 때에서 여기서 팔 게 아니다. 길게 보시고 그냥 가져가라. 했을 때가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때가 한 이쯤 혹은 이쯤 뭐 요 정도 되면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혹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 자리에 있다가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간 거 아니죠. 많이 간 건 아니고 여전히 바닥이에요. 셀트리온은 뭐 바닥을 지금 탈피하는 모습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수급이 이제 좋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바닥 탈피하고 20만 원 가고 22만 원 가고 25만 원 가면 확실하게 바닥을 탈피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렇듯이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인내를 가지고 지금 버텨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요. 29,000원 여기인데 지금 13,420원이면은 반토막
정도 더 났네요. 29,000원대. 대충 손실률은 마이너스 54%라고 찍고 그 단점은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팔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뭐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매달 적금 붓듯이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2만 원도 가고 2만 5천 원도 가고 그러면 적금 붓듯이 매달 사다 보면 한 3년 부으면 36개월 동안 매달 사다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면 안 돼요. 매달 사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2만 5천 원만 가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이거는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사거나 아니면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내일 안 가나 또 내일 모레는 안 가나 다음 달은 안 가나 다다음 달은 안 가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지겨워서 못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길게 볼 때는 그냥 가져가시고 이런 얘기했다고 제가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점수로 따지면 70점이에요. 지금 80점, 90점. 예를 들어서 아까 유로메카 85점은 됩니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슈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있고 그냥 무겁게 장기 투자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2달 돼도 석 달 돼도 6개월이 지나도 그 자리 맴돌구나 좀 답답한 종목이 있고 얘는 후자에 속하죠. 좀 답답하지만 얘는 진득하니 끌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이미 많이 물렸으니까 물타기도 가능은 하지만 6개월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거를 물타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매달 나눠가지고 한 3년 동안 물타기 하면서 가져갈 건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0원 30%. 48,000원에 30%. 예, 그러면은 수익은 아까 전에 그래도 뭐 40% 그러니까 하여튼 40% 왔다 갔다 하시네요. 40에서 44%. 예. 이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예,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요. 예. 그러면 6만 원짜리 안 깨지면 그냥 버티면 돼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N자 목표치는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개인들은 이미 많이 팔아서 없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5년 뒤든 10년 뒤든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게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협동 로봇이요? 그렇죠.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들면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놀러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조기기로 이제 그렇게 로봇 허리다 차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힘을 요즘에 전기 자전거 혹시 타보셨나요? 안 타봤어요. 안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도 조그마한 힘으로 이게 막 나가는 그런 힘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협동 로봇은 이제 그런 개념 말고도 그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로봇들도 이제 막 그 뭐 물건도 나르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했지만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라서 예. 그래서 6만 원 안 깨지면은 욕심을 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략은 고맙습니다. 6만 원 깨지면 절반을 파시고 6만 원 예. 안 깨지면 예, 뭐 한 10만 원까지도 한번 예. 욕심을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개 방송 앞두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 11월 25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올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는데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록 공개 이후 실망 매물이 좀 출회하면서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이후 박스권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패턴주 위주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유로메카 그리고 매수가는 33,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